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 폭력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어제 저녁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학교 폭력에 대한 영상 제작을 요청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또 그 심각성도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 등을 통하여 알고는 있지만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피부로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고 점점 더 사회 문제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근래에 새로 생겨난 현상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분명 존재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보단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학교 폭력 사태의 발생 연령대가 과거보다는 점점 더 낮아져서 보다 낮은 연령대부터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는 되어야지 한번 겪어보았을 정도였으나 요즘에는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화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순진무구했던 나이대의 초등학생이나 또는 중학생들도 온갖 매스미디어와 IT 기술의 발달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의 온갖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사회를 알아버렸다거나 할까요? 또는 일찍 성인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들지 않은 성인이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력이 결여된 철들지 않은 어른이 어린 나이에 이미 되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복잡하고 또 열거한다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나 시간 제약이 있는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세세한 발생 원인 분석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세세한 원인 분석보다는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해서 학교 폭력을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서구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에 보았고 감명받았던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도 아니고 교육 종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겪은 경험이나 느낀 점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교육과 입시 제도에 관한 비디오도 오래전에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구의 몇몇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감명받았던 점은 선생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우리나라처럼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이든 건물 뒤든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항상 선생님들이 한두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동료 선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주변의 학생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선생님들이 포진해 있으니 학교 폭력이나 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확연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는 사고 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백해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시스템 도입이 우리 학교에도 도입된다면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점점 더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이유와 그러한 학교 폭력에 대처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인 정신적, 문화적, 교육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절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어떠한 일이든 100% 근절할 수는 없지요. 다만 상당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은 학내 폭력과 학외 폭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실 학외 폭력은 학내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학내 폭력이 근절된다면 학외 폭력은 이와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내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좋은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따로 말씀드릴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 위계 질서의 서열 문화와 계급 문화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에도 폭력을 좀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대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을 한 장소에 많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개개인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게 될 스트레스나 갈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은 오랜 시간 한 공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상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구의 중고등학생들은 교과목에 따라서 이반저반 이동을 해가면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 상호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휴식 시간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10분씩 쉬는 시간을 주는 곳은 별로 없고 5, 6분 정도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사물을 정리해서 다음 수업 교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볼일을 볼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분 정도 짧게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공부할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한다거나 또는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받게 하면 똑같은 사람을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 갈등이 일어날 물리적 소지가 적어지게 마련입니다. 전격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수업 방식을 채택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학급 인원의 반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40명 한 학급으로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였다면 4월에 무작위로 20명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동시킨 20명만큼 다른 반에서 새로운 20명이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무작위 20명이 다른 반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많은 친구들을 접할 수 있고 서로 친해지기 바쁠 테니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개념의 방법들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방법은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CCTV, 즉 감지 카메라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에도 IT 강국, 우리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모든 교실, 복도, 화장실 등은 물론이고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내의 모든 사각지역, 으슥한 곳, 건물 뒤편 등 모든 구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전 구역을 100%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수적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학교는 전문 경비실을 두고 반드시 2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비는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 인원은 상시 경비 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대에는 최소한 2명의 상시 경비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CCTV 관리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구내 순찰 등을 통하여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 폭력이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학교 경비는 아파트 경비원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허울 좋은 경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경비 교육 관련 이수를 받은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사건 사고에 대한 유형과 대처 방법 등이 교육기관에 의하여 사전에 매뉴얼로 만들어져서 경비가 이러한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의거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각자 날짜와 순번을 정하여 번갈아 가면서 몇 명씩 학교 내 순찰을 돌아야 할 것입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선생님들이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각 교실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또 화장실 등도 점검해보고 하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오전 수업 시간 이전과 방과 후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그날 당번으로 정해진 선생님들은 맡은 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들 선생님들이 순찰 시간 동안에 특별히 하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항상 순찰을 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줄여주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학생이 1000명이면 학부모는 2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3-4번 학교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부모 둘 다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학교에 나와 봉사활동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아닙니까? 이들 학부모도 한두 명씩 조를 짜서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학생들이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때에 학교 내 순찰을 돌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날을 이용해서 학부모들은 선생님들과 자신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교육, 진로 등에 대하여 상담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도로서 정착이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CCTV 전문적인 경비요원, 선생님, 학부모 4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한다면 교내폭력은 극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교내폭력이 줄어든다면 학교 외의 폭력도 따라서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내 폭력이나 학내 갈등이 학외 폭력, 즉 교외 폭력의 원인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즉 폭력을 부르는 문화적 요소, 정신적 요소에 대하여도 말씀드리려고 하였는데 너무 길어지고 저도 지치는 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2부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